생산 시스템 변화를 위한 각 부서별 요청 사항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난번에 정밀한 프로가 그때 3M 미팅 때 올렸었던 거죠? 혁신 토론 때인가요? 나 없을 때 한 거구나. 혁신 토론 때 올려줬었던 그 주제에 대해서 요거를 한번 이게 몇 페이지 정도 돼요? 4페이지밖에 안 되고요. 그럼 요거 한번 앞에서 다시 한번 정밀한 표로는 리뷰 다 했고 네. 지난번에 좀 요청 드렸던 게 좀 있어가지고 불은 안 꺼도 될 것 같아요. 하겠습니다. 정밀한 프로께서 지금 원래 운영부에 있다가 생산 관리 쪽으로 좀 이동을 하면서 좀 온전하게 생산 관리만 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요즘 알고 있어요. 구매 업무 자체가 지금 100% 인수인계가 된 부분이 아닌 걸로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처음 또 생산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로 제가 담배 한 대 피면서 이런저런 얘기 듣다 보니까 좀 명확하더라고요. 굉장히 진짜 임팩트 있게 좀 애로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었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좀 한번 그러면 이거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좀 고충을 덜을 수 있을지. 근데 온전하게 정밀한 프로만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제 생산이라는 것 자체가 저도 생산을 해본 적은 없는데 온전히 저 또한 영업만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제조 쪽으로 많은 것을 좀 요즘에 오래 또 하다 보니까 제가 생산 관련된 부분을 온전하게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 또 입장이더라고요, 제 입장이. 그래서 내가 이만큼의 물량을 갖고 오고 우리 영업부에서 이만큼의 물량을 갖고 왔을 때 생산 쪽에서는 그 데드라인으로 물량을 쳐내기 위해서 많은 고충들이 있다라고 좀 느꼈었고 그러면 그런 애로사항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까를 고민을 하다가 영업뿐만이 아닌 생산뿐만이 아닌 구매, 품질, 설계, 설계부터 시작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접목이 돼야 지금 겪고 있는 헤쳐나가야 될 이런 부분들이 하나 둘씩 좀 풀어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저 또한 용기 내가지고 좀 이런 정밀한 프로한테 자료를 좀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한 2주 전, 3주 전에 한번 리뷰를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아니었죠. 장상면 프로님께서 또 명확하게 너무 경험이 많으신 분이셔서 각 부서별이 그러면은 이런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좀 하나씩 내보자라고 해서 오늘 좀 이런 자리를 만들었고 모르겠어요. 좀 각 부서분들이 몇 분 계시기는 하는데 좀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좀 오셨는지 좀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얻은 걸로 알겠습니다. 아무도 전 알고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헤쳐나갈 숙제니까 당장 오늘 없더라도 제가 문제점을 좀 찝어보면은 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현재 생산 쪽,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MF테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120억, 130억, 140억 하는 매출이 150억, 180억, 200억, 300억까지 가려면 명확하잖아요. 제조가 늘어날 거예요. 어떻게 늘어나냐? 물량이 늘어날 겁니다. 분명히. 뭐 올해 솔직히 한 200대를 했다라는 가정하에 150억을 했으면 내년에는 200억을 하기 위해서는 300대, 400대로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각 부서별 모든 사람들이 업무량은 늘어날 거고 그로 인해서 더 시스템과 기준이 잡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각 부서별 담당자분들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쳐다보세요, 근데? 좀 천천히 좀 부담되게 왜 그러세요? 그래서 제 영업 입장에서는 우선은 맞아요. 정민아 프로님 말씀처럼 물량을 많이 갖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영업은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전방에서 좀 많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영업뿐만이 아니라 영업이 견적을 하고 수주를 따기 위해서는 설계 사항이라던가 구매 쪽 원가 관련된 준비도 충분히 좀 같이 접목이 돼야 협업이 돼야 물량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량을 갖고 왔을 때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공간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맨파워 충원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자는 시간입니다. 영업은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해야 돼요. 물량을 갖고 왔으면은 고객하고 약속한 날짜가 있으면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약속 날짜는 지켜야 되는 입장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갑자기 제조를 하다가 뭐 불량이 나가지고 그 일정을 못 맞출 것 같아.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문제인데 생산이 많이 고민을 하겠죠. 어디서 고민할 것 같냐면 제 느낌은 그래요. 설계 변경이라던가 리비전 문제 이번에도 좀 얘기를 주셨는데 리비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품이 없다 보면은
생산에서는 그걸 누락시켜서 결국에는 엔드 유저 쪽에 이제 납품이 됐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그 외주 태승 쪽에 할 때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리비전이 되면은 저희 MF 테스트 쪽으로 퇴근 시간 좀 지나서 메일을 리비전 해줬어요. 안내를 해줬고 그거 관련돼가지고 생산해서 인지를 해가지고 정정을 했었고, 근데 최근에는 좀 저희가 내재화하면서 설계를 이재주 프로님하고 김영민 프로님께서는 좀 이제 적응 기간도 좀 있으셨고 또 온전히 또 일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시스템 체계화를 좀 갖췄으면 하는 아이디어거든요. 뭐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길게 가져가려고 해요. 왜냐면은 당장은 안 바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당장 눈앞에 놓여 있는 그 일들을 쳐내기가 바쁠 걸로 좀 알고는 있어요. 설계는 지금 밀려 있는 거 요청받은 거 일자에 맞게끔 도면 내주셔야 되고 고객사랑 협의하려면 또 구매 또한 발주된 거 들어오면 검사해야 되고 품질 또한 같이 좀 수익 검사해야 될 거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애로사항들이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롱런하게 가져가자. 어떻게 사소한 것부터 차근차근 좀 시스템을 갖추고 바꿔나가고 실행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생겼던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다 보면은 저희가 그 생산 시스템 변화 말 그대로 이 부분에 한 개, 두 개씩 접목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금 얘기한 것 중에 이걸 장기간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 연말에 네. 계획되어 있는 것들만 해도 많기 때문에 자 이제 그 여기 나온 것들 중에서 내가 지난번에 제안했던 건 뭐였냐면 네. 각 부서에서 네. 정프로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네. 그냥 그 뭐 자료를 만들기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자료를 만들지 말고 네.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다 꺼내놓자라고 네.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놈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면 네. 되거든요.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가면 한 달에 한 번을 미팅을 해요. 이거 가지고. 네. 근데 실제로 이거 가지고 쓸 수 있는 시간은 1시간에서 맥스 2시간. 그 2시간 한 달에 2시간 그럼 1년이면은 뭐 48시간? 24시간? 24시간. 아무튼 그 시간 가지고 이걸 해낸다? 못해.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팀으로 한다는 그 주도 네. 그걸로 만들어가지고 네. 값을 다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도는 생산 관련된 거 주도는 생산해서 그 다음에 팀 짤 때 생산부만 하지 말고 필요한 부서를 끌어들여가지고 팀으로 뭐 하나 아이템 가지고 네. 설계는 설계가 주도가 돼가지고 가되 필요한 부서들 네. 한두 사람 있으면 끌어들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부서가 병렬로 이렇게 쭉 가야지 네. 이 증일로 하면 안 돼.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맞습니다. 이사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제 의견이에요. 네네네. 의견이고 영업은 언제 얼마의 물량을 가질지 몰라요. 네. 뭐 막말로 내년 1분기에 가져왔는데 이걸 내년 12월까지 쭉 그렇게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걸 너무 장기까지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내년 1분기 안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 그리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도 이게 뭐 무리다 아니면 뭐 1년까지 끌고 가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그러니까 저기 유프로 같은 경우는 그 사회를 보고 네. 많이 그 부서에서 얘기할 수 있게 네. 환경을 만들어서 예. 취지라든지 그런 부분만 하나 설명을 하고 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예. 그렇게 끌어들여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사람이 가시는 분은 아니에요. 네. 세 번째 장부. 세 번째 장소 부탁드릴게요. 지난번 한 거에서 더 정리를 한 건가? 아닙니다. 이거 그대로? 그대로. 네, 그때 이제 그 각 부서별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던 그냥 저만의 내용이었었던 거고요. 이게 그냥 참고하시라고 욕을 다음 장도 있죠. 하고 싶은 거. 다음 장 다음 있어요. 장은 일단 별로. 한번 볼게요. 그 나머지 장들은 다 그냥 생산 관련된 얘기다 보니까. 요거 관련해 갖고 제가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저희 연구소 쪽에 관련되어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하나가 좀 있어요. 프레스. 그렇죠. 혹시 지난번에 그 미팅 하셨어요? 네, 잠깐 미팅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그 기계상가 예. 가보는 걸로. 아, 그걸로 끝. 네.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도 그 헤드 관련해 가지고 일부 저희 그 김범희 프로님 같이 해갖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면은 저희가 이제 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명확하게 있을 것 같고, 네, 프레스 관련돼서도 뭐 중고를 사든 뭐 새 거를 사든 뭐 아니면 방법론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건 명확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서포트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을 거고요. 그 외적으로는 이제 아까 이제 잠깐 공간 얘기가 좀 나왔는데 어쨌든 저희가 아마도 예상하건대 1월 달 정도에는 이사를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 저기 그 부서만 아니면 전체가? 연구소. 연구소만. 예, 연구소 전체가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두고 갈 거는 프레스예요. 그 프레스를 가져가려면 이사를 하는데 많은 차질이 빚어져요. 왜냐면 프레스를 안 받아주는 공장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프레스 작년에 그래갖고 저희가 여름에 막 알아보러 다녔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못 했었거든요. 그거 하나 빠지면은 H5가 따지고 보면 공간적으로 통으로 비는 거죠. 그다음에 2층에 있는 그 창고에 있는 물건들도 다 빠지게 될 거고. 그다음 프레스가 제일 묻지도 않는데.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H5 구석에다 몰아놓고. 왜냐면 우리도 문제인 게 지금 충진룸 있죠. 충진룸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어느 정도라도 그게 꾸준히 생산을 하게 되면 걔 때문에 생산을 못해요. 그래서 그 충진룸을 딴 데로 옮기던 아니면 프레스를 딴 데로 옮기던 둘 중에 하나는 어차피 해주셔야 돼. 유압 프레스인가? 아니요. 파워프레스예요. 그래서 떵떵떵 때리니까 진동도 생기고 소음도 있어서 싫어요. 높이도 되게 높아요 그게. 네, 옮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H5 정도에 대한 공간이 통째로 비게 되는 거고 현재 연구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도 통째로 비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궁금한 게 그 요만한 거 찍는데 네. 왜 이렇게 커요? 크로스가 하는 거 맞죠? 그거는 이제 산 사람한테 얘기를 하죠. 아, 그 어쨌든 제가 지금 네. 궁금해하는 게 어느 정도 좀 이상기 프로 오기 전에부터 써는 실제로 그 지금 250톤인데 그게 크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좀 네. 조그만한 거 찍는데. 근데 프레스라는 놈이 걔보다 작다고 한들 그렇게 작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면적당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작아지진 않아서 아마 비슷할 거예요. 조그만 프레스를 놔도 그 유사한 공간을 쓴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네. 연구소 고프로님 의견처럼 그 프레스 관련돼 가지고 뭔가 이제는 생산과 협업을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 주도화해서 이제 평가도 받으시고 진행도 빨리빨리 쳐 나가시고 예 데드라인을 정할 거 아닙니까 계획서에는 그렇게 한번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한 몇 주 전에 그 장성명 프로님께서 말씀주셨던 부분을 제가 좀 잘못 해석했는데 맞아요 기억이 나네요 그 날것 그대로 각 부서에서도 현재 그 문제점들이라던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날것 그대로 다 수면 위로 올려서 빨리빨리 우리가 하나둘씩 이제 변화해 나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좀 롱런하게 가려고 했었었는데 뭐 정명 프로님 말씀처럼 빨리빨리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이것도 그럼 다음 주까지 좀 각 부서별 한번 이렇게 날것 그대로 정민아 프로님 자료처럼 한번 해보는 걸로 좀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품질은 또 워낙에 품질백서도 나오고 있고 다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오늘 준비하는 데는 준비 얘기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일단 몇 가지는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네. 전으로 3페이지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일단 보시면은 다른 것보다 장프로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거 일단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부서는 이번에 24-306 썬프로로 안에 라이닝이 붙는 제품에 대해서 도면 검토를 먼저 했고 그거에 대해서 생산부랑 먼저 회의를 킥오프 미팅을 진행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먼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R이나 가공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나눴고 이 부분이 좀 저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거는 각 부서별로 먼저 도면 검토를 하고 그 후에 진행을 해서 회의도 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응접검사, 내압검사 시 검사관이 검사하기 편하게 서포트하기, 일정에 끊김없이 검사 일정 잡기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품질 일정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 보시면 저희 품질 폴더에 일정 관리 폴더는 누구든 지금 볼 수 있게끔 해놨고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 구매, 생산 이쪽이랑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정 관리는 서로 간에 확인할 수 있게 좀 보기 편하게 좀 더 방법은 연구할 건데 저희 품질부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보시면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즉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이번 KGS 2차분 외관 관련해서 스크래치 건 이거 관련해서도 저희는 어제도 담당이 와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어이가 없는 걸 알고 내부에서 회의를 검토하고 다시 기준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산과 계속해서 협업을 하고 있고 이 이상의 건에 대해서는 아마 김창호 프로가 지금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나온 게 없으니까 저한테도 지시를 못 내리니까 저도 이거는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협업은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오늘은 대충 머릿속으로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온 겁니다. 질문이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지금 이게 결국에는 전제되는 게 물량을 2배를 쳐내겠다라는 거잖아요. 쳐낼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품질에서 지금 그 업무 캐파나 이런 거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두 배로 늘었을 때. 맨파워가 지금 넓어서 그렇지 전 솔직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맨파워는 물론 저만 말씀드리는 거고 나머지 두 분에 그 대해서는 능력치의 문제다. 네. 근데 지금 3명이 해도 충분히 무리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기 품질 팀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인 것 같고 이거를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 해야 할 거, 그 다음에 타 부서에서 좀 협조해야 될 거, 요 세 가지를 나눠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뭐 방이든 필토로 방이든 어디다가 올려가지고 공유를 해놓고 그 다음 뭐 회의할 때 뭐 체크하고 뭐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것도 체크하고 할 거 리뷰하고 한 거 리뷰하고 할 거 또 도출해내고 언제까지 또 올리고 사전 검토한 다음에 또 미팅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탑수한테 나도 저기 아까 그 플라스틱 헤드 쪽 관련해가지고 박 프로나 정 프로한테는 내가 얘기했으니까 김고민 프로에서 그쪽 전문가시니까 자기들끼리만 지금 고민하지 말고 좀 요청한 다음에 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라. 뭐 같은 회사 일하면서 충분히 도움 주고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좀 도움 받아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단 이제 우리가 그 타부사하고도 할 때 무조건 뭐 지시하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이라고 사전에 이제 좀 내가 좀 요청할 건데 카톡에다 올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전 좀 교감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카톡에다 올려주면은 서로가 그런 것도 작은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좀 해주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오해나 뭐 이런 것들 뭐 이 사람 나한테 좀 지시하는 거야. 뭐 이런 그런 거 없이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추가로 공정개선방에서 한번 올린 내용이긴 한데 요즘에 그러니까 노업 행사의 제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사상하면서 시간을 다 뺏기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좀 다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사상도 생각보다 쉬운 것도 아니고 간단한 것도 아니라서 도핑을 안 하다 보니까 사상할 그렇죠. 게 많아지고 네. 그걸 그러면 하는 이제 시간이 외관 걸립니다.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건 원래 버핑 안 하는 제품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취급하면서 혹은 뭐 소재 자체에서 이제 찍힘이랑 이런 게 노원체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출하 직전에 검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다 새빨개져요. 품질부에서 이제 다 인지쳐가지고 그걸 다 저희가 이제 사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버핑을 할 수가 없으니까. 버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프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영업부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검사에서도 버핑을 안 해야 되는 제품인가? 아니 이럴 바에는 조금 10만 원, 무서워. 20만 원 때문에 이러지 말고 아니 버핑 사용 가져와라 그렇게 제안해줘요. 그럼 내가
좀 얘기 들어보고 그다음에 요 근래에 사상하는 거 보니까 거의 전부를 막 사상하는 건데. 아니 뭐 사상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왜 그 이동을 우리 내신 말고 앞에다 뿌리고 가는 거야? 에어라인 치면 안 되냐고 그렇게 내가겠는데. 에어라인보다는 도핑으로 가는 게 차라리. 아 이게 장프로님 제품입니다. 원래 원이니까. 아니 근데 왜 버핑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원가 저금 때문에 안 한다고 했는데 진짜 원가 들어가는 거는 사철이 들어가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한 10만 원 채나니까. 그러니까 그 고생하는 인건비보단 차라리 그냥 한번 싹 밀어버리는 게 낫지. 미안해 내가 한 번도 했잖아.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어제 그러면은 그 이사님 말씀처럼 장상명 프로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각 부서별 진짜로 이제 해야 될 것들 다 드러내가지고 투두를 정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빨리 같이 공유하고 어떻게 빨리 처리해 나갈 건지 그 계획처럼 좀 흘러나가면 될 것 같고 요건 한번 고민해 볼게요. 그리고 생산에서 오히려 그러면 역으로 방금처럼 그리고 일전에 저한테 지난주에 요청 주셨던 것처럼 저 또한 좀 이런 경우가 좀 있었었거든요. 너무 테스트 때문에 비용 발생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너무 많이 투자돼가지고 좀 힘들다라고 해서 저 또한 고객사랑 협의를 했고 개선을 해줘가지고 좀 더 수월하게 좀 풀어준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좀 오히려 생산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건건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공정개선방이라고 하셨죠. 아까 제가 거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다 보면은 또 아까 장성명 프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하나씩 우리가 빨리빨리 개선해 나갈 수,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생산에서 타 부서들하고 지금 연계가 돼 있잖아. 근데 보면은 그 부서 사업 계획서 안에 뭘 변화시켰습니까? 뭘 변화시킬 겁니까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죠. 보니까 그러면은 이 혁신에서 해야 될 일, 그다음에 부서에서 뭘 변화시킬 겁니까? 이 대부분들이 많이 들어갈 거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나눠서 해야 될지 나 그 부분이 좀 고민이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것들은 팀을 모아가지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풀지 못하는 숙제들을 풀고 가면서 풀자는 네, 맞습니다. 부서에서도 해야 된단 말이야. 네. 사업계획서 상에 우리는 어떻게 매출 많이 올릴 것이냐, 네. 영업 프로세스는 어떻게,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거고 여기는 얼마나 빨리 도면을 쳐내고 도면 그 나오는 기준이라든지 급한 건 얼마나 빨리 할 거고 노말한 건 얼마나 할 건지 그런 기준들을 정해서 빼주고 도면 검토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해야 될 부서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이 약간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관련해서는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목표가 좀 명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연구소에 어차피 일이 다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해놔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하우징 쪽에서 제주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영업에서 뭐 물량 2배 받기라는 목표가 생겼으면 생산에서 결국엔 그 2배 물량을 쳐내기라는 그런 좀 약간 타겟팅이 좀 명확하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대략적으로 던져줄 수 있는 거는 작년에 우리 제주 매출이 36억인가 이렇게밖에 못했어요. 근데 내년 목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2배가 돼버렸네. 70억을 잡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2배가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 건 아니지만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지금 플랜이 있어요. 그리고 월별로 제조 숫자를 줄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구매든 생산이든 품질이든 그걸 베이스로 해서 움직이시면 될 거예요. 그래야 이제 우리 11일 날부터 그 수학계에서 수학 잡아가지고 미팅하게 되는데 그때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되니까 영업에서는 일단 제조 숫자를 확정을 했고 그다음에 월별 배포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쯤 배포를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작업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어쨌든 저희 회사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택근무 확대랑 이제 주 4일제에 대한 방향성도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물량이 늘어났을 때 그거를 대응을 하면서 4일제로 가려면 그 명확한 툴이 필요하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지금 2시간 걸리는 걸 1시간으로 줄일 결국엔 그게 효율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아마 생각 안 하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옛날에 생산해서 된 방법은 뭐였냐면 시간하고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했었거든. 장성이 아니라 전 생산 담당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냥 1차원적인 대응이에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3차원, 4차원까지 못 가더라도 한 단계 넘어서 2차원 생각해 보면 그 다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기계잖아. 그렇죠. 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다음 단계 더 뭐가 있는지 뭐가 있을 거야 있게 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뭐 생산 전문가가 저는 지금 전문가가 아니라 저 기계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기계도 우리가 한번 해봤단 말이야. 그래서 그 레이저 용접기를 해봤는데 그것도 안 맞는다고 해서 확인이 돼서 했는데 분명히 뭔가가 또 있을 거야 기계 쪽에서. 우리가 기계를 넘어선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기계도 못 넘어섰는데 그 다음 걸 생각하기도 기계 쪽으로 해야 뭐 2배는 아니더라도 1.5배, 뭐 2배 이렇게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걸 생각해야 내가 볼 때는 3일 되지 3일이 그냥 뭐 말이 3일 쉽지 실제로 3일을 일하면서 2배 물량 쳐내기 대표님은 지금 100억이 목표인데 이제 우리가 지금 70억 목표를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1차적인 목표가 70억. 그 다음에 이제 넘어서야 될 게 이제 100억. 그 다음에는 이제 100억 이상. 그다음 70억부터 하고 나서 이제 100억을 얘기할 거고. 그런 부분들 아까 그 두 물량을 쳐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1차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2차원적인 활동을 해서 그거는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거지. 팀도 이제 뭐 연구소 쪽에서도 지원 요청해서 같이 알아보고 여러 가지 이제 공유하면서 뭐 내년 안에만 만들어내도 이건 뭐 내가 좀 잘하는 거라고 그런 것들을 이제 팀으로 하면 됩니다. 각 부서에서 해야 될 거는 부서 사업 계획서에 넣어서 하면 되고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이게 지금 딱 3가지가 맞물리는 걸로 좀 보여요. 전 처음에는 그냥 한번 제 취지는 도와주고 싶다라는 취지였는데 사업계획서 안에 그리고 팀 주도 안에 이런 변화들이 다 접목되는 것 같아서 다 이제 실행 가능할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영업이 얼마, 뭐 각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설계는 어떤 방향, 품질은 어떤 방향. 품질은 뭐 지금 너무나도 잘 헤쳐나가고 계시니까. 그럼 이제 생산이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어떠한 계획을 내놓을지 그게 나오게 되면 얘기 자체를 꺼낸 거는 정말 잘한 거예요. 네. 그래야 사업계획서 안에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고 네. 그다음 사업계획서만으로 끝난 문제가 아니라 그 부서한테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서에서 인원이 한정돼 있잖아. 네. 그 자원을 다른 부서에서 관심 있고 이것 쪽 평소에 관심 있었는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또는 이 부서에서 이 사람을 내가 같이 좀 돈받아 사고 싶다면 제시를 스카우팅을 하는 거고 내가 여기 이틀 가고 싶어. 그쪽에서 됐어요. 뭐 어디서지만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같이 팀으로 하면은 박 프로 같은 경우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뭘 시켰는데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팀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이제 팀원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이 지연되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2명, 3명이서 하면 훨씬 빠르게 머리 많이 부딪히면 우리 부딪히면 스파크가 튀지.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얘 자체를 그 전체를 다 같이 끌고 가기는 이 스토리는 어려우니까 이런 케이스가 이제 잘 나와줬으니까 각 부서에서는 자기들이 해왔던 거 해야 할 거, 그다음에 타부서에 혹시 뭐 협조요청할 거 이런 거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방금 얘기했듯이 혼자만 둘이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 몇 명이서 소그룹으로 팀 짜가지고 주도적으로 맞습니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있을 거야. 어차피 이거는 생산에서 이제 정밀한 프로 기준에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결국에는 목적이 동일하게 명확하게 딱 쓴다고 그러면 어차피 각 부서에서는 그거를 하기 위한 방안이 나오면 결국에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품질 부장님 모셨으면은 좋았을 건데
경험이 많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험자들 그런 분들 얘기도 들어보면은 되게 도움 많이 되는데, 우리가 이런 그 하우징은 많이 만들어봤어도 탱크나 이런 것들 많이 안 만들어봐서 이 프로랑 저희 김 프로도 있으면 얘기 좀 많이 해. 어떻게 하면 되지? 설계 전문가들이시니까. 설계 입장에서는 두 배를 받아오시면 일단 하는 데까지는 하겠지만 그게 저희는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몰릴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몰리면 저희는 밀릴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기초 자료들, 이제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들 김 프로가 지금 자만해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그걸 한다고 해도 뭐 설계 속도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빨라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진짜로 물량이 2배로 늘어난다고 하면 아마 매화가 딸릴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는 그게 이제 오버되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뭐 사람을 진짜 뽑든지 외주를 치든지 뭐 하는 상황이 올 거고요. 그 외에는 뭐 설계는 그거죠. 뭐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뭐 사람 충분히 줄 수밖에 없고, 뭐 다른 것들은 뭐 지금 하고 있는 대로 뭐 자재 쪽이나 생산 쪽이나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뭐 틀린 거 일단 수정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아마 설계분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조금 그나마 좀 지금까지 조금 하면서 느끼는 거 보여드리면, 그 싱글이라든가 저희가 스탠다드한 제품군들은 다 있잖아요. 노즐만 좀 변경되거나 뭐 헤드라든가 볼 사양만 좀 플랫식으로 좀 되는데, 그런 것들만 이제 조금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익숙해지시면 이거는 지난번에 이런 건데 빨리빨리 쳐낼 수 있는 일들은 쳐내고, 아무래도 좀 신규 건들이라든가 좀 캐파가 큰 것들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디테일하게 설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또 설계는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좀 안정화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파가 늘어나면은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시간도 갖춰질 것 같긴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도 뭐 싱글류들은 문제가 크게 되지 않아요. 네. 기존의 자료들이 워낙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처리가 되고요. 네. 이제 강도 계산도 해야 되는 경우는 그렇죠. 조금 더 걸리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새로 그려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일이 많아지면 지금의 도면 퀄리티로는 당연히 시간이 부족할 거고요. 시간을 맞추려면 도면 퀄리티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테인이 제조 자체가 탱크 위주로 하긴 했지만 저희보다 물고 더 많았던 걸로 저는 좀 이해하고 있는데, 그때 테인에서는 그럼 설계 인원이 몇 명이서 운영됐어요? 3명, 4명 정도로 계속 돌아갔는데, 거기는 여기보다 이제 수량으로 따지면 적을 거예요. 대신에 크죠, 사이즈가. 가격도 이제 더 비싸고. 저희는 좀 흔히 말하는 네. 짤짤. 수량으로 하면 지금 저희 회사가 더 많을 겁니다. 나가는 수량. 예. 타입 하나에 이제 네. 거기가 막 4대, 4대, 5대, 네. 10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 한 번만 들어가도 이제 10대를 뽑아낼 수 있으니까 이제 설계적으로. 그러니까 로드는 네. 여기가 더 많다는 설계 입장에서. 그래서 소득 네, 여기는 일일이 여기가 다 많습니다. 더 주문이 더 많아요.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테인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은 테인 탱크 위주, 우리는 온갖 그리고 우리는 사전에 설계에서 할 일이 많아. 수주를 따기 전까지. 근데 수주 따기 전까지 테인에서는 그렇게 할 일이 없다가 수주를 따면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움직이는 스타일이고, 우리는 수주를 하기 전까지 도면 온갖 도면을 다 사전에 보내주고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 가지고 또 제작도 또 그려야 되기 때문에 견적 도면을 엄청 많이 걸리고. 그런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아까 그 유사한 것들은 그래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블록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거를 해도 하는데 그게 엄청 빨라지지 그래서 않죠. 않죠. 워낙에 허니가 조금 더 빨라지는 거긴 한데. 수리선배를.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막 수없이 빨라지고 이런. 그 컴퓨터 누구 거야? 제 겁니다. 그러면 영어 거 저기 그 폴더 들어갔지. 아니 지금 이거 연결은 저쪽에 되어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영업 저쪽. 아니 우리 영업소로 들어가죠. 예. 빨리 관리부는 뭘 지원해 줄 거예요? 설계는 시간과 네, 매거. 네. 그래서 3명을 돌려보고도 캐파가 늘어나면 4명까지 가야 된다는 건 명확한.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몇 년 안 남았을 것 같기는 해. 몇 년 지나면 이 툴이 엄청 AI 툴이 엄청 쏟아질 거야.
근데 AI도 쏟아지는데 개발은 되고 이제 타 기업들에서 앞서는 가는데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알아야 쓰겠더라고. 모르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그 교육을 받아야 어차피 설계자들이 그걸 쓰는 걸로 확인하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받아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로 들어가지고 자동차 휠을 설계를 하는데 디자이너와 설계자들이 달라붙어서 몇 년에 설계할 거를 얘가 3분 만에 3만 개를 하더라고. 3만 개를 3분 만에. 그래갖고 지난번에 우리 그 도입하려고 카이스트 갔었었던 건데 하다가 좀 뻐그러졌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각 부서에서도 어차피 사업계획서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을 텐데 우리도 지금 아주 그냥 초기 단계로 하고 있는데 변화한 거라고 변화할 거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그냥 주사하고 얘기한 부분인데 그다음에 타 부서에 혹시 뭐 요청할 부분까지 좀 적어주면 요거부터 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날것으로 꺼내놓은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 정리하고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좀 모양 만들어 가면 그게 우리는 요거 플러스 숫자는 결과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하겠다는 딱 그 정도 숫자고 그다음 그 숫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려고 한다 변화하려고 한다 그 내용 부분이라서 사부서도 혹시 뭐 이런 거 있으면 꺼내놓고 좀 공유해주고 또 어느 부서는 뭐 또 되게 잘 돼 있고 어느 부서는 또 이게 또 안 돼 있고 이럴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뭐 경쟁관계일 수도 있지만 같은 회사 조직원이기 때문에 좀 같이 공유해서 뭐 더 좋은 아이디어로 이 자료를 만들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해서 같이 좀 더 업그레이드 갔으면 해서 우리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이렇게 했다라는 걸 그냥 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 그다음에 숫자는 숫자대로 또 따로 있기는 해요. 우리는 이제 각 담당자가 맡고 있는 업체가 있고 거기에 나오는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라서 큰 의미는 없고. 그러니까 요거 할 때도 대표님께서 딱 요청하실 때 혼자 하지 말고 팀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셔서 저희도 날 것 그대로 한번 다 꺼내본 거예요. 뭐를 변화시켰고 앞으로 뭘 할 건지 다 의견 종합적으로 막 내다 보니까 이제 날 걸로 나왔고 나오고 나니까 이제 뭐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정밀한. 근데 예. 저희 역시도 본의 아니게 갑작스럽게 날것을 오픈을 시켜버렸는데요. 준비할 새도 없이 다음날 갑자기 이제 해보자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그 날것을 그대로 오픈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막 장상명 프로님, 뭐 박찬수 프로님 다 참석을 해주셔서 대표님까지도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오픈이 됐는데 저도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그냥 순수하게 이런 거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적어놓은 거지 이거를 아직 진행도 못한 상황인데 네. 근데 벌써 이거를 일꾼들이 보자마자 바로 벌써 움직여 버리시니까 저도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아직 그래서 허리가 아프구나. 그렇죠. 뭐 안정화도 해야 되고 막 하는데 마음은 급해지는데 물리니까. 이렇게 빨리 움직일 거란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이제 뭐 내년부터 시작하겠지. 저는 요렇게 좀 나태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저는 생산을 이제 좀 준비를 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는데 좀 일이 좀 많이 커져가고 저희가 근데 오히려 잘 됐어요. 이번에 저랑 날 것 꺼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접목됐잖아. 사업 계획서가 그렇죠. 나오고 팀 주도가 된 거에 다 접목이 돼서 우리 쉽게 풀릴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해주면서 든 생각이 머리 쓰는 분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맞아. 네.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게 좀 절실히 좀 필요하게 느껴지고 있고. 김수대 프로 잘하잖아요. 네, 아까 그 프레스 관련돼서도 김수대 프로가 전에 근무하던 데가 프레스 생산하는 데였잖아요. 네, 그리고 그 중고업체 이런 데도 좀 알고 계시고 다양하게 김수대 프로한테도 도움 받을 거 많아요. 프레스 업체가 필요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거 업체가? 도입을 해서 그러니까 라운드 없는 거 라운드 주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입맛에 맞는 이제 그런 게 가능한지. 영업부서는 아까 그 부분하고 요게 정도예요. 그 다음에 그 정권은 이제 디테일하게 월별로 담당자별로 숫자, 고객별로 숫자 나오는 거고 우리가 지금 25년도 매출 타겟은 이제 노란색 음영으로 되어 있는 부분 100% 이하로 일단 잡으려고 해요.
그 상품 왼쪽에 있는 숫자가 94억 7,700, 그 다음에 제주 쪽이 70억 7,300, 두 개 합쳐가지고 165. 그 다음에 밑에 거 어차피 이거 나중에 다 공유가 될 거니까 24년도는 지금 왼쪽 편에 있는 거가 24년 거예요. 올해 상품은 87억 돈, 아직 마감은 안 됐지만 11월, 12월이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11, 12년 포캐스팅 한 거 숫자 반영해서 상품이 87억, 그 다음에 제주가 38억, 38억에는 36억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얼추 2배까지는 안 되지만 2배 가까이로 일단은 70억을 잡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135억 잡았는데 23년도에 24년 타겟 135로 잡았는데 못한 올해 좀 못했어요. 125억 4,8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약간 변동성이 있는 거는 뭐 인력 더 늘어날 수 있는 거는 지폰이나 이런 상품 쪽에서 좀 더 늘어나긴 할 건데 제주 쪽에서는 특별하게 좀 늘어난 상황도 되고 대신에 이제 내년 좀 까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감정님 프로라든지 유태진 프로 이런 친구들이 지금 아웃바운드 쪽에서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70억 하고 있습니다. 저 70억 잡은 숫자를 월별로 스플리팅 해가지고 이제 전달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 저희도 완성을 아직 못했고 빨리 숫자를 완성시켜줘야 각 부서에서도 뭔가 그 원가 절감이든 그다음에 저기 품질에서는 F코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객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닫아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약간 농담인데 대표님이 이거 보시면 한마디 딱 하셨을 거예요. 단위가 뭐예요? 아니에요. 대표님은 숫자에 읽었는데 억이 나오지. 아니 농담이에요. 써놓을게요. 써놓을게. 대표님 항상 얘기해요. 회의할 때마다 단위가 뭐냐고 좀 적어달라고. 그래서 뭐 다 한번 어차피 이제 사업계에서 다음 주죠? 맞나요? 다다음 주예요. 다다음 주예요? 아니 이거 다다음 주구나. 야 2주 남았네. 목요일이니까. 40분 더 끌고 가야 돼. 아니 괜찮아요. 뭐, 그러니까 천천히 아예 끝내자는 게 아니라 더 이어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정민 앞으로 항상 괜히 저 때문에 많이 부담을 좀 느끼시게 돼서 좀 미안하기도 해서 저는. 네. 아니야, 저 얘기 잘했고 네. 도와줄 거니까. 네. 그래서 저희 생산에서도 제가 솔직히 박현우 프로님한테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짜 머리 좀 그럼 몸은 제가 쓸 테니 머리 좀 써주세요. 또 궁금한 게 하고 싶은 거 굉장히 많아요. 아니 원래 겸업을 하셨었고 구매하셨다가 생산 관리를 겸업을 하시다가 원래 1월달에 생산 부서로 발령이 났죠. 박현우 프로. 구매가 아니신 거예요? 생산 여기는 생산, 여기가 구매 생산. 그래서 원가 요청할 때마다 날 때리셨구나. 4명 생산부에 4명 있다고. 5명. 5명이에요? 5명이서 어떻게 이렇게 좀 부딪혀하고 생산 스파크를 관리자가 5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 업무를 확실하게 지금 하고 있는 분은 여기 한 분. 자, 나는 저기 생산부 쪽에 인원도 없지만 박프로가 바뀌네. 박프로 바꾸면 내기에 여기 안 사는데 어디가? 박프로의 일을 그러니까 내가 박프로라면 쪽에서 어느 부서 쪽으로 좀 할당을 좀 주고 좀 도움 요청을 하고 싶은데, 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얘기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다 끌어가고만 있고 프로그램 일을 하고 있는데 먼저 박프로가 시작은 했어. 네. 근데 시간이 안 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원가도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는데 그 아까 유현지 프로하고 이렇게 쫙 맺어주면 맺어주면 유현지 프로가 이팀 반대세. 많이 도와주면은 앞으로 일이 좀 덜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가서 결과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내가 유진이 많이 사주고 그렇게 해서 팀으로 가고 거기서 이제 한 사람 더 필요하면 내가 볼 때는 9%가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9%까지 해서 이 세 사람이 묶어서
하고 박프로가 조금 거기서 좀 빠져나오면 되지 않을까. 옛날에 그 연구소 하는 거 현장에서 많이 서포트 해줬거든. 그때는 솔직히 메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사출 관련해서는 김봉희 프로한테 좀 부탁을 좀 해라. 뭐 좀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삼각편들 좀 짜고 그러면은 일을 좀 줄이면서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도려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게 정말 같이 하는 협업이라는 개념으로 가야지 그게 떠넘긴다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일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사실 유현지 프로예요. 예, 그래서 저희도 솔직히 인턴 활용을 가장 많이 하는 부서가 또 연구소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이렇게 옆에서 같이 하는 것도 좋은데 인턴이나 이런 것도 적극 활용을 해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현지 씨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와가 그냥 제가 먼저 한 거를 던져주고 이렇게 해서 한번 네가 한번 해봐라고 하니까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좀 찾아 혼자 다 지지 말라는 거에는 동감하는데 그게 다 넘으면 현지 씨도 모르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 그거 몰랐지. 네. 제안을 한 거고 네. 그게 또 거기서 또 안 되면 또 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다른 네. 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도와줄 수 있는 국민 있으면 좀 도와주는 건 어떨까. 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인턴 활용을 저는 추천드려요. 장사님이 얘기하시는 거 너무 되는 거죠? 여기 다 녹화되고 있어. 이거 지금 라이브예요. 아니 그건 상관없는데 나는 내 의견을 여기 자연스럽게 자기 의견을 제시하자. 맞습니다. 내가 하는 거가 다 뭐 이게 만든 것도 아니고 강압도 하나도 없어. 나는 뭐 같은 이 구성원으로서 나는 제안하는 거니까. 자동화 같은 경우 원래 제가 시작이었는데 제가 못했던 이유도 박현우 프로님의 머릿속에 있는 그걸 제가 구현을 못해요. 맞아, 그 얘기했어. 그게 제일 그것 중요해요. 때문에 다이렉트로 이제 박현우 프로님한테 넘어간 것도 있는데 그거뿐만이 아니고 저는 진짜 순수 생산 업무 관련해서 큰 틀에서는 모이잖아요. 뭐 인증품이든 뭐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큰 틀에서 그런 지시를 내릴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저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도 해봐야 되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막 이러니까 막 이쪽 찌르고 저쪽 찌르고 막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상을 하세요. 너 그러다 이제 사고 치겠다. 그럼 역시나 하고 제가 사고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치기 전에 병정을 한 게. 그러니까 좀 치기 전에 좀 잡아주십사 싶어갖고 스타일이 좀 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치기 전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쳐봐야지. 수습 내가 해줄게. 쳐봐.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경험해보면 이제 알아서 하시고. 그러니까 좀 그렇게 좀 머리를 써주실 분이 좀 필요하다. 그게 저는 박현우 프로님이 좀 정체될 때는 일단 내려놓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정체될 때는 좀 내려놓고 다른 거 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거 하다 보면 또 나오거든요. 하나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일이 뭐든 너무 많이 벌려놔서 그러니까 수습이 문제인데 그건 알아서 하시고. 이것도 본의 아니게. 아 이건 잘 꺼내놓은 거예요 이거. 다만 이제 본인이 이제 그렇죠. 공수표일 거냐, 맞았죠. 공수표일 거냐 이제 실제를 보여줄 거냐인데 보여줘야 200% 300%가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럼 박현우 프로님은 지금 그 생산 타이머 개발하셨고 그거 지금 계속 더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종 목표는 ERP 구축입니다. ERP 구축이요?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들어간 솔직히 그 시간이랑 인력을 따지고 앞으로 들어갈 시간과 인력을 따지면 어느 정도 와꾸가 땄으면 차라리 그냥 그거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게 더 쌀 수도 있어요. 이게 비싸. 비싸고 그러니까 제안 준 것 중에 그 인턴을 구할 때 그런 쪽으로 특화돼 있는 인턴을 구해서 연장을 받는 게 나는 가장 솔직히 ERP 한번 커스터마이징 하는데 5천 1억 이런 거. 아 그런데 지금 우리 수준에서 하는 거 있죠. 그 정도는 그런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예,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이 정도 수준에 하는 거는 그냥 월 얼마씩 주고 하는 게 훨씬 쌀 수도 있다는 거예요. 프리랜서 계약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인턴 뽑아가지고 예. 그 프로그래밍 하는 친구를 우리가 걔는 그냥 그거만 시켜 그냥 주정차. 그렇죠. 그래서 체크만 하는 예, 거예요. 그게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런 위해서는 제가 구매를 안 하네요.
그리고 구매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구매물을 안 하기 위해서 빨리 구매를 구축을 하셔야죠. 아주 너랑 같이 살기 싫어. 구매는 이제 사람 뽑으면 모르겠어. 사람 뽑으면 그 해결될 거고 네 야, 카메라가 여기 있어서 다행이지 방금. 카메라 이쪽으로 돌릴까? 토론하니까 이쪽으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씩 쉽게 해결을 해보자 그런 소원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이다 토론도 그렇고 월급 워크숍도 그렇고 솔직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유롭게 얘기할 지금 시간은 요것을 좀 벗어난다고 치더라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걸 그냥 터놓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쓸데없는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제대로 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적극 활용을 하세요. 꼭 가만두지 말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밀한 부분이 걸려 넘겨가지고 좀 약간 조심성이 있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조심성 있어요. 완전 좋은 의미고 이런 사실 저도 이제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영업부에서는 사실 영업이랑 마케팅이 되게 다른 분야고 사실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 마케팅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되게 다른 분야인데 이거는 어쨌든 좀 대외적으로 조금 홍보를 하고 링크드인이나 다른 웹사이트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레터라던가 이런 걸 보낼 때 콘텐츠라는 게 좀 많이 필요한데 줄글만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생각은 최근에 보니까 링크드인 광고에서 보니까 그 부트캠프라고 이런 거 필요한 콘텐츠 관련된 이제 인턴도 있더라고요. 인턴 중에서. 그래서 그 인턴을 이제 채용을 해가지고 한번 제가 제안을 해볼까 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제 메인 업무가 있잖아요. 그 프로님도 이해하는 게 제 메인 업무를 하다 보면 또 그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AI도 그렇고 나도 이런 거 해볼까 이런 거 해볼까 하는데 사실 메인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섣불리 이렇게 도전하지 못하고 이거 무시려고 그런데. 유태진 경고. 아니 걱정이 돼서. 네, 울컥하네요. 웃으시라고.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네. 아니 처음에 박소영 프로님도 이렇게 좀 본인 업무 이제 빨리 하셔야 되니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셨을 때는 이런 문화가 있었을 때는 많이 어려우셨잖아요. 참석은 하고 싶은데 본인 업무는 해야겠고. 이런 좀 진짜 고충이 있었었는데 오히려 이제 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개인 업무도 좀 익숙해지시고 일 쳐내는 속도가 달라지신 거잖아요. 처음하고 지금하고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참석해 주시고 아까도 분명 업무가 있어서 못 오신다고 했는데 제가 여쭤봤잖아요. 어떻게 업무 때문에 못 오실 것 같은데 못 오셨냐고 하니까 빨리 업무 끝내고 오셨다고. 끝내지 않으니까 중간은 그냥 그랬다고. 좀 이런 정보들, 링크드인 통해 가지고 인턴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들을 좀 공유를 하고 요즘 너무 공유를 또 잘 주셔가지고 좀 박프로님 좀 정보 공유 많이 해주니까 정독 좀 하세요. 카톡 보시긴 하시죠? 아니야, 메일도 제 메일 일주일 것도 확인 안 하고 계세요. 내가 그걸 캐치를 했어요. 쫓아가서. 박현우 프로요. 일주일 전에 요청한 게 안 읽고 계시더라고요. 잠깐만. 그 지금 한 5분 동안 박현우 조직에 아니 이렇게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박수현 프로 코멘트 자체가 지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잘 참고해서 그팁 좀 주세요. 또 빨리 내일에서 좀 소름 돋긴 했어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지금 박수현 프로님 얘기하는 것도 맞는 얘기긴 한데 결국에는 다른 거를 무언가를 하려면요. 나의 시간을 좀 더 할애를 하던 뭔가를 투자를 해서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안 돼요. 어차피 내 정해져 있는 일만 그냥 할 것 같으면 솔직히 우리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긴 하고 여기 대표적으로 이 정밀한 프로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본인은 자기가 잘 못해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결국에는 다른 게 없으니까 시간을 갈아넣는 거거든요. 결국엔 그렇게 해서 하나씩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뭔가가 투자가 필요하다. 맞아요.
저도 여가 시간에 솔직히 거의 좀 저는 뭐 개인적인 이건 개인적인 뭐 얘기지만 좀 어리 복잡한 얘기 있을 때 오히려 일을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여가 시간 거의 업무 관련된 거 많이 하거든요. 공부하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들인다는 건 저도 동의는 하는데 대신 내려놓으면 지장이 가면 안 되겠죠. 제가 여기에 집중을 해서 뭘 실수를 한다던가 내려놓은가 페이퍼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누구나 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매주 목요일 그리고 월에 한 1회씩 이 자리를 전제로 깔아요. 본인 업무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참석하시면 된다. 근데 요즘 또 오늘 또 갑자기 저도 이제 월간 혁신 없으신 경우는 이제 좀 전사적으로 좀 이제 뭐 당연히 또 그쪽으로 가고 있어서 제가 뭐 자세하게 들은 건 없지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마무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날것으로 한번 드러나야 되는데 시기가 다 2주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느끼기에는 이 날것 자체가 드러나는 게 사업계획서라고 저는 좀 이해가 가거든요. 맞아요. 나도 예, 그래서 뭐냐 이거는 이제 사업계획서부터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쳐 나가는 걸로. 또 다른 생각이 났어 내가. 예. 정리할 수 있는 뭔가 생각이 났는데 살짝 까먹었다 다시 돌아왔는데. 네. 요거는 사업계획서하고 연동할 거는 네. 하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 생산 스피드를 올리고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 간에 이제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로세스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잘 맞아 들어갔을 때 어떤 그 특별한 그 오래 걸리는 그런 그것들이 잡히기 이제 2배가 당장 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되기 전까지는 그 시스템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나온 것들 중에서 부서에 해당되는 것들 아까 그렇게 정리했듯이 네. 어떻게 할 것이고 네. 무슨 일을 해서 우리가 이제 업그레이드 시킬 건지 네. 그 부분을 사업계획서 쪽으로 가져가고 네. 그다음에 전반적인 영업부터 저기 끝에 출하까지 네. 과정에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쭉 흘러가는 거 매끄럽게 흘러가는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그 프로세스를 좀 새로 만들어서 네. 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2가지로 가고 마지막은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프로세스, 그다음에 각 그 팀별 주도 이렇게 3가지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방금 말씀 주신 그 프로세스 자체는 그 품질 ISO 기준에 저희가 흘러가는 걸로 저는 이해는 하고 있는데 거기도 있긴 한데 그거가 내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지금 우리 ISO는 인증을 받기 위한 ISO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품질에서 그 우리 회사에 맞는 진짜 제대로 된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결국엔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이제 뭐 대체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개선을 리비전을 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거기에 네. 있는 것들도 기업 부분에 대해서 각부서 알고는 있겠지만 네. 그거를 따라가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거든. 서류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만 네. 실제로 흘러가는 것도 그렇게 안 된다. 변수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거를 현실화를 하는 게 일단 우선이라는 거죠. 그 현실화에 대한 시스템이 방금 장관님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우리만의 그 기준 영업 수주부터 출하까지 그 안에 각 부서별 기준 그게 딱 만들어지면 결국엔 그게 이제 우리 회사의 설계경영 시스템 ISO 9001로 들어가서 만들어 놓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 프로세스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이 좀 잘못된 프로세스라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뽑아내서 그거를 개선을 해서 또 시간을 단축한다든가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품질 경영 시스템이라는 전체를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부서 프로세스 얘기가 한번 옛날에 나왔었어. 그래가지고 영업부 업무 프로세스를 하나 그때 잠깐 만들어 봤었는데 요거까지 공유하고 내가 그냥 개인적인 짜증게 주문하긴 하는데. 근데 이래야 갖춰지는 거고 정민환 프로님이 힘든 것 중에 하나 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시스템에 맞게 그리고 대대가 각 재정에 맞게끔 일정에 맞게끔 이제 흘러가는데 일정이 그 사이사이에 자꾸 단납기라도 하고 막 오잖아. 변수도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애로 사람들이 많을 것 같거든 내 생각에는. 변수 친구. 근데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우리 이런 시스템에서 이 부분을 접목시키려면은 이러한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영업이든 뭐가 됐든 간에 다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으면 그러면 이 변수들에 대한 리스크가 적어진다.
있다라고 좀 이해가 가거든요. 그쪽 관련해서 이제 좀 검토 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프로세스라는 거는 선택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도 많거든요. 갑자기 납기가 긴급으로 들어왔는데 이걸 빨리 해주세요라고 영업사원이 와서 얘기했어. 근데 생산 쪽에서는 우리 프로세스상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그냥 깔끔하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 결국에는 그러면 그거를 선택하기 위한 또 프로세스가 있겠죠. 뭔가를 선택을 해서 대안이 여기 출력하면 예스 대안이 아니면 노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편해. 그 프로세스랑 돌아간 거예요. 옛날에 장인성 과장이 그렇게 했어요. 나랑 업무를. 나한테 명확하게 얘기하더라고. 안 된다고. 이건 안 돼. 라고. 근데 그게 어떤 기준인지. 근데 그 기준이 우리 회사에서 걔는 자기 작업 스케줄에 기준이 있어. 그냥 안 그 돼. 사이에 들어오면 안 돼. 걔는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어. ISO에서 그거는 자기 기준인 거잖아. 그래서 걔가 싫었어. 그게 자기 기준인 거지. 자기 기준인 거지. 그치 영업 입장 영업에서 솔직히 영업에서 4명이 와가지고 4명이 와서 이거 빨리 서로 빨리 해달래. 지금 높은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거야. 근데 그걸 나 항상 양해를 구하잖아. 그렇죠? 메일로 요청하잖아요. 이거 사이가. 그리고 시트 1 좀 많이 내. 이게 이제 ISO 시트 1 ISO 문서가 저런 유사하게 돼 있는데 저런 것들을 수정 받아서 긍정적으로 넘기는 거 과정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본 건데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한 번씩 하나씩 만들어 보는 것도 저기 그 ISO 서류 안에 아마 좀 비슷한 것들이 있긴 할 텐데 그거를 각 부서에서 이제 그거는 품질 해석이 아니고 거의 일방적으로 작성했든 아니면 뭐 얘기를 듣고 작성했었을 텐데 다시 한번 리뷰하고 업데이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갱신 때 그냥 거기 심사원 나오면 품질하고 심사원하고 이렇게 툭탁 해가지고 넘어가는데 아마 지금 이제 오신 품질 팀장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심사원, 검사원 지정하고 교육도 하고 실제 하나 제대로 꺼내가지고 수주 단계부터 발주수 단계부터 제대로 작성해서 도면 올리고 그다음 제작 과정이고 밀시트 뭐 검사 추자 단계까지 쭉 한번 훑어가지고 보는 게 그 사전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그 심사원이 나와가지고 다 체크하고 거기서 뭐 중립적화, 경부적화 이렇게 내가지고 그거 부정가 재발관 대책서 쓰는 것까지 한번 보는 게 그 사람들이 하는 그 ISO 심사거든. 부서에서도 그때만 잠깐 보는 거지 보진 않았어. 이것도 한번 보고 확실한데 지금 또 이렇게 또 프로님께서 프로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김창훈 프로님께서 그 일정표 산안이라던가 이런 일정표 그게 저는 생산에서 그 일정 잘 참고만 해도 스케줄 뭐 리스크는 없을 것 같고 그 외에 인증품 아닌 것도 그런 식으로 한번 관리를 해보시면은 스케줄화 그러니까 스케줄 머릿속에 있는데 근데 그 검사 스케줄표라는 게 품질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업이랑 협의하는 걸 협의하고 그러니까 그 품질부에서는 이 날짜 안에 검사 안 받으면 납기 빵꾸이 그러니까 날 거라는 이게 거고. 가이드가 명확해. 데드라인이 되는 그게 거의 난 베스트로 좀 보여줘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물건 만들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생산에서도 어떻게 이 납기에 맞춰야 된다면 이제 일정을 해서 이제 공유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영업에 대한 그냥 그 샘플 영업 프로세스에 대한 샘플이라면 이게 이제 물론 ISO 과정에서도 아까 그 도표에서도 나왔듯이 그런 과정을 흘러가는 거가 있지만 그걸 한번 우리 현실 맞게 그다음에 지금 가장 그 효과적인 그 프로세스로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렇게 가보자.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하는 취지로 얘기하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세 가지 중에서 그 사업계획서하고 이 프로세스 한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쭉 끌고 갈 만한 거지. 맞아요. 여기서 토론하면서 여기에 이제 설계도 들어가 있을 거고 막 그러거든요. 들어있는데 압력용기 제조에 대한 이제 프로세스는 이미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아시면 매뉴얼이 그 프로세스예요. 그 영업에서부터 설계, 뭐 자재 있고 또 제작 품질까지 쫙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게 아스메 매뉴얼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이제 엄청 자세하게 다 나와 있죠. 근데 그거 이제 현실상 그걸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납기가 너무 오래 걸려요. 그 절차대로만 네. 다 진행하게. 거기서는 일단 고객한테 그 데이터를 다 받아서 실제로 근데 고객들이 그렇게 데이터를 자세하게 안 주시죠. 그거부터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정상용 프로님께서 말씀하셨던 1차원적인 걸로밖에 해결이 안 됐었던 거네 다 뭐. 보면은 문서적인 거 FM인 네. 유수화하고 실제 가는 거하고는 달라. 그리고 문서를 우리는 실제 빼느라고. 가는 걸로. 예, 그렇죠. 예. 그럼 모두 다 인지를 하면서 일하고 있는 건 맞네요. 저 부서에서 다들 프로세스에 맞게. 해야 될 거를 건너뛰자는 게 아니라 네. 그 프로세스 FM 프로세스대로 하자면 하게 되면 저 이프로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 지킬 건 지키되 효과적인 그 네. 우리에 맞는 프로세스대로 기준을 가지고 가는 거지. 그것도 한번 그런 부분들은 좀 가져가 볼 만하니까. 다 정리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우리 회사의 현실에 맞게끔 만들어가지고 프로세스를 만들어가지고 품질 매뉴를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 가지고 IS로 다시 인증 받으면 되는 거고. 인증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김창호 프로 오시면 그러니까 이제 김창호 프로는 아스메도 관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ISO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예전에 하는 거 보면 ISO 뭐 인증받는 건 되게 쉬워요. 인증받는 거야 뭐 돈 주고 사람 와갖고 이틀인가 3일가 있다 전화 몇 통하고 끝나는데 결국에는 그게 우리가 ISO 품질 매뉴얼을 만든다는 거는 이대로 했었을 때 품질 보증이 된다는 개념도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우리 회사의 현실화에 맞춰가지고 실제로 그게 만들어지면 가급적 그대로 지켜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저는 지금 현재 있는 ISO 9001이 우리 회사의 현실에 맞지 않을 확률이 한 90% 될 거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생산 시스템 변화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다음 일정을 그러면 정합시다. 저는 그거 같아요. 가능하다면 다음 주 2주 남았으니까 사업 계획서 발표 R0까지가 2주 남았으니까 다음 주에 부서별 날벌을 좀 할 수 있다면 근데 또 해야 되잖아요.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럼 다음 주 사이다 토론 때 각 부서별 이거 변화 시킨 거 할 것 이런 것들은 정말 그 날벌 모두를 다 한번 올라온 자료들로 한번 토론 한번 하는 걸로 얘기 한번 들어보는 걸로 일정을 그렇게 가고 금요일날 영업부 결과 나온다 했으니까. 무슨 결과요? 지금 뭐 연구에서 예. 월별 숫자. 예.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 계획서를 위해서 해야 되는. 네 맞아요. 해야 되는 중요한 거니까. 아니에요. 예. 하던가 하면서 지금까지 한 거 뭐 같이 공유하고. 네. 이렇게 보면서 남들 우리보다 더 나은데 그럼 그거 취해가지고. 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다음 주에는 그거 요청하겠습니다. 그래도 연구소보다 상황이 나은 거예요. 목표가 딱 정해지면 그거에 따라서 하면 되거든요. 연구소는 목표가 형 목표는 명확하잖아. 나는 목표를 명확하지. 그렇지. 어떻게 하면 월 50만 원씩 보너스 어디 가서 연봉 간부까지 생각해서 연금을 나 연봉 깎고 현금을 달라. 그러면 그 오늘은 이걸로 정리하시죠. 정리를 하시고요. 페이만 날것으로 잘 정리해 주시고. 잘 정리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식사하러 가실 분과 귀가하실 분들을 좀 추려볼게요. 자, 잠깐만 이거 끕시다. 프로님 이거 어떻게? 잠깐만 하기 전에 네. 월간 워크숍이랑 네. 세대토론에 다시 한번 뒤에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얘기했던 걸 좀 정리해가지고 물어보려다가 그 정도 선정을 하지. 자, 주목. 예, 갑자기 요청이 들어와서 설명 좀 드릴게요. 저희가 원래는 취지가 그 월간 워크숍이랑 구 혁신 토론이죠. 사이다 토론이 유사성이 있긴 있었어요. 유사성이 있었는데 처음에 사이다 토론의 목표는 혁신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같이 실무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소통을 좀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업무적으로 뭐 문제가 있었던 것들에 대한 거를 솔직하게 오픈을 하면서 야 우리 너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줄 거야. 뭐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자리로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통을 자꾸 하다 보면은 서로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고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면 그 사람들끼리 협업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혁신으로 가기 위한 게 마련될 거다라는 취지가 좀 되게 강했었어요. 근데 이제 주제 제목이 이제 혁신 토론이라고 달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니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직장 상사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게 무슨 혁신이야부터 해서 이 주제가 혁신에 맞는 거야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왔는데 저희는 명확하게 처음부터 출발은 그랬어요. 혁신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다라는 거였는데 이름 때문에 오해가 많다 보니까 결국 이제 사이다 토론으로 명칭을 변경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다 토론은 이렇게 서로 간에 부서 간에 이런 막히는 문제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같이 소통을 하는 문제점을 끌어내서 이걸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나 이런 방향이 좀 더 크고요. 월간 워크샵은 그 사이다 토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현안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요번에 자발 이슈라던가 삼정 OS 이슈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또는 이제 정책적인 방향성이 결정이 된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을 같이 결정하기도 하지만 결정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그럼 우리 어떻게 쓰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들이 주로 이제 좀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성향이 다르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그랬는데 사실은 올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계속 월간 워크숍은 묘하게 자발 워크숍이 좀 됐었어요. 처음에 평가 방법에 관련된 것만 한 두세 달 했던 것 같고요. 평가 방법이 결정이 됐더니 또 이제 팀 자발 뭐 이런 것들 나아가고 계속 자발에 대한 것만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서도 또 오해가 있더라고요. 자꾸 왜 돈 수당만 가지고 얘기를 하냐고 해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마침 팀 자발에 대한 것들이 좀 아까 의견이 좀 괜찮게 취합이 돼가지고요. 앞으로 이 월간 워크숍은 방향성을 좀 더 명확하게 가져가려고 해요. 워크숍의 성향을 좀 더 띄면서 가져간다. 그러면은 팀 자발했었을 때 아까 제안서 사업계획서죠. 사업계획서 같은 게 나왔어요. 여기서 같이 발표를 하고 같이 뭐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중간에 뭐 중간 과정에 대한 공유일 수도 있고 끝나고 나면 결과 보고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좀 일적인 성향을 좀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장상혁 프로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목표가 잡히면 그거를 사업 계획을 하고 그러면서 그 사업 계획서 상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부분들을 각각 이제 팀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들 그게 아마 이제 월간 워크숍의 주제로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끌고 갈 겁니다. 네, 이렇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됐죠? 예, 그러면 끄셔. 자꾸 이거 라이브 하다 지난번 막 욕 막 하고 있는데 생방을 하고 있는 걸 내가 모르고 막 욕을 했단 말이지.